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들 4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1교시에 이어서 우리 주가 정보의 이해라는 교과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시세표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세표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자, 우리나라의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모든 시세표가 일목요연하게 그 정권회사나 한국거래소의 단말기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구성해 보면은 코스피 지수라고 나오죠. 코스피 지수는 얼마인지 코스피. 근데 우리 신문에는 보면은 유가 정권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코스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LG전자를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LG전자 다음에 6자리의 디지털 숫자가 있죠. 066-50570. 저게 뭐냐면은 저 숫자가 LG전자의 코드 번호입니다. 저 코드는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066-570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LG전자의 모든 정보 화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실제 교수님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숫자로 066-570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LG전자의 주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자, 주가 화면에 들어가 보면은 2021년 9월 17일 종가가 LG전자가 13만 9,500원, 전일 대비 1,5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시가, 고가, 저가, 전일 종가, 52주 최고가, 52주 최저가, 코스피 지수가 3140.51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들어가면은 재무 정보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모든 정보를 요새는 전부 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교수님이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크롬에 들어가서 소위 066-570에서 엔터를 누르면은 역시 구글에도 똑같이 화면이 뜹니다. 그 들어가면은 기업의 개요, 유수, 비교, 재무 등등 다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뭐 못한다는 그거는 앞으로는 하나의 핑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액면가라고 나오죠. 액면가. A는 100원이고 B는 200원이고 C는 500원이고 D는 1000원이고 E는 2500원이고 표시가 없으면 50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여기 보면은 다음 화면에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 정권 시세란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뭐 다음에 C, D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었지 않은 기업들은 전부 다 5,000원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권리락, 배당락. 권리락은 동그라미 안에 아주 진한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거고 배당락은 별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권리락과 배당락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권리락이라는 개념은 권리부, 권리락, 배당부, 배당락. 그 권리가 붙어 있는 것은 권리부라는 표현을 쓰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배당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리락이라는 건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어졌다 이죠. 그러면 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그날에는 주가가 소폭 하락을 합니다. 배당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시장 감시 종목에는 투자 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가, 종가. 시가라는 거는 9시가 장이 딱 열리면은 제일 처음에 형성되는 가격을 우리가 시가라는 표현을 쓰고 종가는 3시 30분 전각에 장이 마쳤을 때 나오는 가격이 종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가는 그날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찍었는 것을 우리가 고가란 표현을 쓰고,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은 저가인데, 이게 보면은 52주 고가, 52주 저가, 52주라는 거는 1년을 얘기하기 때문에 1년 중에서 가장 고가가 얼마 갔는지 저가 얼마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등락은 전일 종가 대비 상승 하락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 까만 세모는 올라가는 것을 표시하고 흰 세모는 내려가는 걸 표시합니다. 그리고 까만 화살표가 위로 가 있는 것은 상한가라는 표시가 되고, 흰 화살표 내려가는 하한가라는 표시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루에 등락할 수 있는 최대 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30%라고 얘기를 했죠. 아무리 주가가 뭐 엄청난 좋은 재료가 있어도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30% 이상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그 기업이 뭐 엄청난 악재가 쏟아져도 하루에 30% 이하는 빠지지 않는 겁니다. 거래량은 당일 매입 또는 매도된 주식의 총수인데, 보통 워낙 숫자가 크기 때문에 10주 단위로 표시합니다. 500이 되어 있으면 5,000주가 되어 있는 거고, 5만 같으면은 50만 주가 거래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52주 주가는 최근 1년간의 그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 한번 9월 18일자 아침에 왔는 매경신문을 한번 실제로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9월 17일 금요일 나왔는 종가를 기준으로 했는 겁니다. 자, 2021년 9월 17일 종가 코스피 지수는 3140.51입니다. 전일 대비 10.42포인트가 올라서 0.33%가 올랐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보면은 MK 머니마켓 지수라는 거는 그 매일경제에서 만드는 마켓 지수가 12,802.98로 되어 있고, 예탁금은 68조가 있고, 거래량은 5억 8,900만 주가 거래됐고, 거래대금은 14조가 거래됐고, 코스피 PER은 22.07배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 되면 주식을 분석할 때 퍼라는 개념도 설명하겠지만, 퍼는 뭐의 약자면 Price Earnings Ratio에서 주가를 그 기업의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PER이라는 표현, 주가 수익 배율이라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Price Earnings Ratio,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코스피의 평균 퍼가 22다. 그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가면은 세계 지수들이 다 나오죠. 다우존스 지수가 34,751이고, 나스닥 지수가 15,181이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35,500이고, 중국 상하이 지수가 3,613이고, 홍콩 항생 지수가 24,920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글로벌 시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들이 어떻게 움직인가도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는 한 분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 9시에 열리지만 미국 시장은 새벽 우리나라 시간 6시쯤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미국 시장 동향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왜냐면은 다우지수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 나스닥 지수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우지수는 아주 우량 기업들만 이루어져 있고, 나스닥 지수는 기술이나 ICT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 보면 그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일반 종목에서 산업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업, 광업, 그 다음에 음식료업, 그 다음에 섬유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그죠? 자, 어업, 광업에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육 이런 등등이 있고, 음식료업에는 CJ 시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CJ 시푸드 밑에 보면은 CJ 1우라고 있죠. 우선주인데 첫 번째 우선주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CJ제일제당도 있고 여기도 우선주가 있고 KTNG도 있습니다. KTNG는 옛날에 우리 담배 인상공사에서 인상공사는 자회사로 떨어져 나가고 담배공사, 담배만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담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본부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807개입니다. 807개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면 참 어렵겠죠. 그죠? 자, 다시 저 위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면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세모가 위로 되어 있는 것은 상승을 의미하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세모가 밑을 향하는 건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죠? 의미하고,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빨간색은 상한가고, 파란색 화살표가 밑으로 가는 건 하한가를 얘기합니다. 고는 신고가라는 뜻이고 저는 신저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권리락, 배당락이 있고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이라는 분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형 우선주는 U라는 뜻이 되어 있고, 기세라는 게 뭐냐면 거래가 한 주도 발생이 되지 않고 호가만 있는 걸 우리가 기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용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액면가에 A는 100원, B는 200원, C는 500원, D는 1000원, E는 2500원, F는 무액면 돼 있죠. 무표시는 5000원입니다. 그죠? 되기 때문에 G는 US 달러를 얘기하고, 그리고 H는 홍콩 달러를 얘기하고, 단위는 원이고 한 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숫자를 보면 곤란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가를 볼 때 이 기업의 액면가가 얼마짜리인지도 알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실제로 이런 거를 신문을 우리가 볼 줄을 숫자하고 글자만 안다고 신문을 읽는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신문을 볼 때는 표시된 글자 이외에 왜 저런 기사가 나왔을까? 행간, between lines, 행간도 읽을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식 시세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교과서에는 친절하게도 그 회사의 코드 번호를 다 적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드 번호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삼성전자는 00593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이름이 막 삼성전자나 LG전자, LG를 영어로 쓰고 전자는 한글로 쓰는데 이 만약에 잘못되어 버리면은 소위 인터넷에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는 숫자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이 예를 들면은 뭐 5종목 있으면 5종목에 대한 그 숫자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주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005490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005495로 끝나는 겁니다. 이 숫자만 봐도 이게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코드 번호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막 타이핑하다 보면은 글자가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인식을 못 하잖아요. 숫자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한참 전인 것 같아요. 그죠? 2557이니까 아마 한 3, 4년 전이겠죠. 그죠? 자, 코스닥 지수는 701, 뭐 되게 한창 저평가됐을 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철강, 금속, 전기, 전자 뭐 등등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가는 3시 30분에 끝나는 그 때의 가격을 얘기하고, 등락은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가는 걸 표현하고, 거래량 그리고 고가는 그날 고가 저가를 얘기하고, 52주 고가는 1년 동안의 가장 고가 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나오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저 밑에 가다 보니까 281만 9천 원으로 돼 있죠. 그죠? 281만 9천 원. 워크. 야, 이 삼성전자가 280만 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뭐 7만 7천 원 정도인데 이거를 50배 곱하면은 이때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더 올랐는 거죠. 307, 80만 정도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업을 볼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주식 관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시 주변의 자금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매일경제 신문에 보면은 예탁금이라고 있었죠. 이게 고객 예탁금입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면서 받게 되는 매도 대금과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의 합입니다. 항상 그 돈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스탠바이 되어 있는 자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69조라는 돈이 항상 주식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예치가 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죠? 이게 69조 있다가 만약 6조 9조로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서 다 인출을 해갔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인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고객 예탁금이 많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상승을 의미하고 고객 예탁금이 적다는 것은 소위 약세장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융자잔고와 대주잔고를 보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융자거래 뭐 이런 공부를 했잖아요. 신용거래, 융자거래, 대주거래 했기 때문에 위탁증금을 담보로 해서 증권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파는 제도를 신용거래라고 하는데, 융자거래는 고객이 신용거래에 의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증권회사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주는 고객의 신용거래에 의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증권회사가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용융자잔고가 증가 시에는 주식시장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고, 대주잔고가 증가 시에는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융자잔고가 많으면 계속 우리가 레버리지를 걸어서 투자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도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트렌드. 자, 그 다음에 위탁자 미수금이 뭔지, 미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만약에 내가 월요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정상적인 공률이 없는 월요일 같으면 월요일 내가 주식을 사면은 수요일 날은 반드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현금 40만 있으면은 100만큼 주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60만큼의 미수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미수금, 고객이 주식 투자 관련해서 증권회사에 납부해야 할 미납분인데, 미수금이 증가할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증가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뭐냐면, 자, 월요일날 만약에 미수로 40밖에 없는 돈에도 불구하고 100만큼 주식을 샀으면은 수요일날은 반드시 60이라는 현금을 캐시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 목요일 날에는 그 60에 해당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60에다가 1.3배를 더해서 반대매매로 자동적으로 증권회사 컴퓨터에서 반대매매로 주문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갑자기 아침에 쭉 빠지는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거래량이 되게 많은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주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거는 갑자기 아침에 하한가로 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위탁자 미수금 있다는 사실만 알고 우리 학생들은 가능하면은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환매잔고는 단기 금융상품인 RP의 잔고로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넣어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죠? 이 데이터는 2017년도 데이터네요. 그죠? 고객예탁금, 그리고 선물예수금, 신용융자잔고, 대주잔고, 위탁자 미수금, 환매잔고, 이것도 쭉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일일 매일 어떻게 변화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시장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세지표 및 거래 현황을 얘기했는데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상장 주식수 곱하기 주식 가격을 하면은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됩니다.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수가 807개라고 얘기했죠. 그럼 807개 전부 다는 다 에딩을 쭉 하면은 다 더하면은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아마 한 2,400조 정도 됩니다. 자, 거래량 회전율이라는 것은 개별 종목의 거래량 회전율은 당해 종목의 거래량수로 곱해서 당해 종목의 상장 주식수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면은 되는 겁니다. 전체 시장의 거래량 회전율은 당일 거래량 곱하기 연간 거래일수 통산 300일 정도죠. 근데 지금은 300일이 아닙니다. 그죠? 252주에서 5를 곱하면 한 260일인데 공률 빼고나면 한 240일 정도 됩니다. 240일. 이거는 우리 교과서가 잘못 표시를 했는 겁니다. 통상 300일이 아니고 한 240일 전체 당일 거래량 곱하기 연간 거래일수를 상장 주식 총수로 나누면 전체 시장의 거래량 회전율이 나옵니다. 자, 거래 대금 회전율이라는 것은 당일 거래 대금을 연간 거래일수로 곱해서 시가총액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은 뭐냐면은 전일의 종가와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상승 및 하락한 종목들의 수를 얘기합니다. 아까 설명 다 했죠. 상한가와 하한가는 하루 동안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거를 가격 제한폭이라는 표현.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됩니다. 보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세가 특별한 변동을 보이지 않고 일정 수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합이라는 건 전일 가격과 현재 가격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기세라는 건 아까 교수님이 설명을 했죠. 거래소에서 매매 거래가 장 종료 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호 효과입니다.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걸 우리가 기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세. 자, 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형성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래가 성립되는 종목 수를 총 상장 종목 수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70%쯤 되면은 낮은 수준이고 80% 되면은 보통이고 90% 되면은 높은 수준이다. 거래 형성률이 높으면은 그래도 약간 강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 주가 평균, 수정 주가 평균. 자, 시가총액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시가총액의 구성 비율.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내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겠죠. 신고가와 신저가. 현재까지 거래된 가격 중에서 최고가 또는 최저가를 얘기합니다. 저기는 52주 고가 저가 아니면 현재까지 쭉 시장이 열리고부터 지금까지 최고가 최저가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에는 거래량 상위 종목도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시가총액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1등이겠죠. 시가총액은. 자, 거래량은 그날 상위 종목이 다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금호타이어가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주연테크, 우리들 휴브레인, 삼성중공업, 서울식품 이런 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래량 상위 종목도 이 기업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4장 공부했는 걸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의 개념은 스톡이라는 개념인데 주주의 지분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주주의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주권을 얘기한다. 영어로 하면 스톡.
이거 한 주 할 때는 share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보통주가 뭐고 우선주가 뭔지도 설명했고, 그리고 액면주, 무액면주, 우리나라 액면가는 상법상에서 100원부터 만원까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떨어지지 않는 거 2978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쓰면 안 되죠. 그죠? 100원, 500원, 1000원, 2500원, 그리고 5000원 이렇게 딱딱 배수가 떨어지는 그런 금액을 씁니다. 그리고 기명주와 무기명주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전환주식과 상환주식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도 공부했습니다. 항상 비교 시점을 100 또는 1000으로 놓고 비교 시점의 주가 수준을 현 시세에 지수화해 보는 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수는 807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수 산정한 방법은 주가 평균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시가총액 방식으로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가 지수의 종류에는 외국에는 다우존스 지수, S&P 지수, NYSE 종합지수, 나스닥 지수, 토픽스 지수, 니케이 225 지수,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등등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다. 그죠? 코스닥 지수, 그다음에 KRX 100, KRX 300, K탑 30,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등등이 있었고, 또 지수에는 산업별 지수도 있는가 하면은 섹터 지수, 그 섹터에 속하는 10개 기업을 해서 만드는 지수입니다. 헬스케어, 반도체, 자동차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표를 우리가 보는 방법은 다 설명했죠. 우리 신문을 보면서 권리락이 뭐고 배당락이 뭐고 시장 감시 종목,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등락, 거래량 뭐 등등을 다 한번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상장 기업들은 고유 코드 번호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005930입니다. 그죠? 고유 이 코드 번호를 항상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을 볼 때 고객의 탁금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신용융자잔고와 대주잔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위탁자 미수금이 어떤가, 환매잔고는 어떤가, 그리고 시가총액, 거래량 회전율, 거래대금 회전율 등등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형성률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가중 주가 평균, 신고가, 신저가, 거래량 상위 종목이 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이 시험 칠 때는 시험 치기 바로 전날 여러분들 한국거래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1등부터 20등까지 여러분들 데이터를 메모해 와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 매달 며칠자 현재 시가총액의 랭킹 5등 기업은 뭐냐면 기업체를 쓰고 반드시 그 기업체의 코드 번호 적는 이런 현실적인 시험 문제도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4교시 4주 2교시 수업은 다 마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다가 못한 정시격은 210개 가운데서 101번부터 210개까지를 3교시에서 우리 한번 쭉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10 minutes break time. See you in 10 minutes.